비오는 새벽, 병원 정문 앞.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혜정 재단병원. 그 이름 앞에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이곳은 정유진, 그녀의 과거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은주라고 적었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주소. 하지만 이 병원만큼은 그녀의 진짜가 묻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팔찌 하나가 감겨 있었습니다. 잊혀진 아이의 이름 YJ. 그 팔찌와 같은 것을 차고 있는 사람이 이 병원 어딘가에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환자복을 정리했습니다. 진실은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간병인과 이사장. 두 여자가 서로를 모른 채 한 병실 안에서 마주합니다. 그날 이후 이 병원은 한 사람의 진심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병원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정유진은 손에 든 출입증을 3번쯤 확인한 뒤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명찰에는 낯선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은주. 거짓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으로만 이 병원 안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너머 유리 벽면에는 대형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재킷 차림의 중년 여인 윤혜정 이사장이었습니다. 흑백빛 속에서도 강단 있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이 기억 속 어딘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기억이라기보다 오래 묻어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수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세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는 정갈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이 병원은 냄새조차 절제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졌습니다. 하얀 조명이 천장 모서리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얇게 깔렸습니다. 그 그림자 위로 유진의 발자국이 조용히 더 씌워졌습니다. 병동 끝 305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모 환자 특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 약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낡은 향초 냄새와 오래된 묵주의 냄새였습니다. 침대 곁에는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희끗한 머리에 노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마르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다른 묵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물 좀 드시겠습니까? 노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정이가 보내서 왔나? 그 말에 유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니요, 간병인입니다. 정은주라고 합니다. 노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주 그래, 이름이 곱구나. 그녀의 시선이 한참 동안 유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혜정이 어릴 적 친구도 은주였어. 참 착한 애였지. 유진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규칙을 잃은 듯 뛰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윤혜정이었습니다. 노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혜정아, 오늘은 일찍 왔네. 윤혜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유진은 한 걸음 물러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피해 섰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에서도 공기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향한 애정과 책임,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단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시트를 정리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윤혜정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흘러내렸습니다. YJ라는 각인이 빛을 받으며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감긴 팔찌와 완전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윤혜정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오늘부터입니다. 305호는 신경 쓸 게 많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자 윤혜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침대의 시트를 곧게 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이 떠나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노모의 숨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창문을 닫고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근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물컵을 갈고 시트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로 팔찌를 올려두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금속 표면을 스쳤습니다. 유진은 팔찌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와 상관없는 걸까요? 눈을 감자 윤혜정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왜 하필 이 병원이었을까요?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숨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조명이 꺼지자 방 안에는 팔찌의 금속음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의 가짜 이름은 무사히 하루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이름이 여전히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복도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밤새 누적된 피로가 공조기의 낮은 진동과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간병인복의 주름을 한 번 더 쓸어내리고 새벽 교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벨 소리를 멀찍이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찰에는 정은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 이름이었지만 오늘 하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수간호사가 건넨 업무지시서에는 305호와 더불어 307호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5호는 이미 익숙해져가는 병실이었고 307호는 회복병동 끝자락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담당 주치의 이름 옆에는 윤 씨 성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병원에서 윤이라는 글자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혈연인지 아닌지 그 구분이 이 병원에서는 곧 권한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전날의 비냄새와 소독약의 잔향이 겹쳐 있었습니다. 바퀴가 매끈한 식판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의 광택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먼저 307호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살짝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얕은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가 쪽 환자는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고 보호자석에는 단정한 여성이 책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깐 명찰로 향했다가 유진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낯설음을 경계하기보다 관찰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우리 할머니 병실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었습니다. 윤혜정 이사장의 딸 윤하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오랜 시간 병원 안팎을 오가며 만들어진 단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친절을 아끼고 필요한 질문만 던질 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기본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수분 섭취량을 확인한 뒤 시트에 주름을 펴며 동선을 익혔습니다. 환자의 체위 변경 시간을 벽에 보드에 적을 때 윤아영의 시선이 조용히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은 기록으로, 다른 한 사람은 습관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거리감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기울 무렵 305호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노모의 호흡은 일정했지만 잠결의 중얼거림이 잦아졌습니다. 창가로 기운 햇살이 묵주의 금속을 간헐적으로 반짝이게 했습니다. 유진은 물컵의 높이를 낮추고 머리맡의 베개를 얕게 조정했습니다. 그때 침대 머리맡 선반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없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넓지 않았지만 눈매는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사진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듯 멈춰 섰습니다. 얼굴선의 곡선, 눈꼬리의 각도, 입술이 마무리되는 습관적인 주름까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잔상처럼 스쳤습니다. 노모의 중얼거림이 커졌습니다. 혜정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섞여 나왔습니다. 유진은 시트를 다시 잡으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머리맡에서 묵주를 잡아주는 동안 팔찌가 소매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YJ라는 작은 각인이 빛을 받아 얇게 살아났습니다. 노모의 시선이 어쩌다 한번 그 빛의 흔들림을 따라왔습니다. 곧 다시 흐려졌지만 그 잠깐의 날카로움이 유진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간병인 대기실에는 컵라면과 보온병의 냄새가 어지럽게 섞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역 뉴스가 소리를 낮춘 채 화면만 바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의 이름을 아느냐, 305호의 환자가 어떤 분이냐, 하찮은 소문과 무거운 사실이 한 테이블 위에 얇게 겹쳐졌습니다. 유진은 식판을 비우고 슬리퍼의 밑창을 벽에 가볍게 문지른 뒤 카드키를 확인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손을 계속 움직이는 편이 더 안전했습니다. 오후에는 307호에서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윤아영은 필요할 때에만 병실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정돈된 목소리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등을 만질 때 살짝 힘을 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환자가 체온을 내리기보다 체온을 잃지 않도록 얕게 감싸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지켜볼 때마다 유진은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손을 의식했습니다. 오래전에 배웠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신체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깥 창에는 비가 그친 자리에 습기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을 통해 외부 정원이 작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발자국은 햇살과 함께 서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305호로 향하는 길에 걸려있는 재단의 연역 액자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연도와 사진, 가위로 잘라붙인 듯한 신문 스크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자, 수상자, 공로자. 그러나 어떤 문장에도 지워진 사람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늘 남은 자를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305호의 문을 밀자 실내는 오전보다 한결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노모는 짧은 잠에서 깨어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유진이 커튼을 반만 열자 반사광이 환자의 이마에 얕게 걸렸습니다. 묵주가 미세한 소리로 부딪혔습니다.
유진은 물의 높이를 다시 맞추고 마른 입술을 살짝 적셨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혜정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아침보다 더 단정했고 동선은 필요 이상으로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의 흑백 사진을 손에 들고 한 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 눈매를 오래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진에서 노모에게 그리고 유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서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진은 뒤로 물러서며 공간을 비웠습니다. 문 밖에 서자 병실 안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반사된 빛이 바닥을 얇게 타고 지나는 동안 손목의 팔찌가 소매 아래에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작은 금속의 무게가 손목뼈 위에서 정확한 자리를 찾듯 멈추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교대의 시간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물수건을 새로 접고 수행 라인의 각도를 맞추며 307호로 돌아갔습니다. 윤하영은 한동안 모니터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기록지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업무상의 간단한 확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끄틈의 힘이 일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터득한 거리이자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로비의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낮의 색온도는 서서히 온기를 잃고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에는 저녁의 색이 얇게 번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화분 사이로 소독제가 다시 채워졌고 출입카드 리더기의 초록불이 간헐적으로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휴게실에서 컵에 미지근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의 표면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얇은 떨림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목의 팔찌가 반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조명색을 따라 색을 달리했습니다. 낮에는 차갑고 저녁에는 조금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각인된 두 글자는 어떤 빛에서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밤 근무가 시작되자 복도는 다시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는 것은 어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과 생각도 길어졌습니다. 유진은 305호의 침상 높이를 낮추고 노모의 발목에 가벼운 담요를 얹었습니다. 잠결의 중얼거림이 줄어들었고 호흡은 깊어졌습니다. 이불의 가장자리를 정리하다가 유진은 문득 선반 위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의 각도는 어딘가 서툴렀지만 팔꿈치 아래의 힘은 확실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자정이 넘자 간헐적인 호출음이 병동을 균등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청했고 누군가는 담요를 더 요청했습니다. 유진은 같은 속도로 같은 순서로 복도를 왕복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정확히 2걸음 만에 불이 꺼졌고 어떤 방에서는 4걸음 만에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의 수가 어쩐지 하루의 길이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리문을 스치며 유진은 잠깐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와 잠깐의 안도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붙이면 거짓말이 될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닿을 즈음 307호의 모니터가 잠깐 깜빡였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알리는 안내가 화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환자의 손을 덮고 있던 담요의 각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렇게 손을 떼려던 순간 문이 가볍게 열렸습니다. 윤하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 대신 눈인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진의 손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팔찌를 본 것인지 단지 손의 위치를 확인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진의 심장은 그 짧은 시선의 움직임에도 또렷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얕게 들이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기록지에 사인을 덧붙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복도의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야간조의 걸음은 가벼워졌고 주간조의 목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교대 기록을 정리하고 305호의 커튼을 천천히 여몄습니다. 노모의 얼굴에 아침빛이 고르게 닿았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사진으로 옮겼습니다. 사진을 선반에서 들어 올려 먼지를 가볍게 털었습니다. 아주 얇은 먼지였지만 오래된 시간의 층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묵주 옆에 물컵을 반쯤 채웠습니다. 물 표면이 흔들리며 빛을 분해했습니다. 그 빛의 파편 사이로 YJ라는 작은 각인이 다시 한번 선명해졌습니다. 유진은 팔찌를 손바닥에 한번 올려보았다가 소매 속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는 이름들이 기록될 것이고 또 어떤 이름들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하루는 흘렀고 흘러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청소용 카트가 매끈한 바닥을 지나가며 물기를 얇게 남겼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다 유진은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병원의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아침빛이 사선으로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소매 아래의 팔찌가 금속성의 작은 소리를 내며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묻지 않고 확인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얇게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틀째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유리창에 희미한 얼룩을 남겼고 복도는 그 흔적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늘 그렇듯 명찰에는 여전히 정은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벼워지는 대신 손목의 팔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문서철 한 다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5호 보호자 기록이 병원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확인한다네요. 그 말에 유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재단에서요? 네. 이사장님 지시 같았습니다. 옛날 자료들 정리 중이라네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이었지만 옛날 자료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에서 오래된 기록이란 대부분 누군가 지우고 싶은 이야기와 닿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307호 앞에서 윤하영과 마주쳤습니다. 하영은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찾으러 왔습니다. 재단 기록팀으로 전달해야 해서요. 혹시 305호 관련인가요? 유진의 질문에 하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요청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사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곧장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록 보존실은 병원의 지하층에 있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출입은 담당자의 카드키로만 가능했습니다. 유진은 청소 담당 직원이 나오는 틈을 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먼지가 얇게 쌓인 문서와 서류철로 가득했습니다. 온도는 차갑고 공기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고 그 아래에서 서류철들이 벽면을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1980만 1990 재단 기록이라고 적힌 구역 앞에 섰습니다. 서류철의 손잡이에 붙은 이름표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혜정 개인 보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금속 손잡이가 손끝에 닿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병원 직원과 봉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유진 실습 간호조무.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보호 대상자 기록 이동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오래된 출생증명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발급기관은 부산시 남항구 보건소. 이름란에는 정유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유진. 유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덮는 순간 뒤쪽 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하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확인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건 왜 아직 안 파기했을까? 하영은 무언가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얇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가 사적 기록 보안 등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것을 들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복도에 반사된 빛 속에서 하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병동 내 환자들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만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305호 윤모 환자. 유진은 펜을 들어 그 옆에 작게 혜정 어머니라고 적었습니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란 기록된 순간부터 존재를 인정받지만 지워지는 순간엔 그 사람의 시간이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 병원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팔찌의 금속이 차가워졌습니다. YJ 각인이 조명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유진은 팔찌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낮에 본 서류의 복사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유진 입양 대기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름이 다시 자신의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닿은 빗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손바닥으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안쪽의 어둠이 마치 무언가를 반사하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네요. 내가 왜 돌아와야 했는지.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팔찌 위로 남은 마지막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병원 전체가 유난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평소보다 늦게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새벽까지 정리한 서류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복사본 윤유진 입양 대기자라는 글자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단단히 고쳐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아도 누군가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305호 문을 열자 희미한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노모의 머리맡에는 새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혜정이 직접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걷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좋아 보이시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윤혜정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물컵을 비우고 새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노모의 이불을 정리하며 시선을 낮췄습니다. 이 사진 다시 바꿔두셨네요. 선반 위에는 이전보다 선명한 인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곁의 여자는 이전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윤혜정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늘 저 사진을 찾으세요. 아이를 안고 계신 분 이사장님 맞으시죠? 짧은 질문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윤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유진이에요. 유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참 밝아 보이네요. 그랬죠. 잠깐이었지만 세상이 전부 그 웃음 같았습니다. 윤혜정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애는 좋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좋은 세상은 그 아이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팔찌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을 흡수하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주 씨,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기록실에 다녀오셨죠? 유진의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혜정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누가 먼저 꺼내느냐의 문제였죠. 그녀는 손에 쥔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똑같은 걸 만들어줬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윤혜정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의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팔찌가 소매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빛이 닿자 YJ 각인이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지점에서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공기 중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윤혜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습니까? 유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한테서요. 윤혜정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제가 잃어버린 이름이요.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엔 30년의 시간이 눌려 있었습니다. 윤혜정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 너니?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팔찌를 풀어 윤혜정의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금속이 닿는 순간 윤혜정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니?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답이 없어도 알 것 같습니다. 윤혜정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그 한마디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이불 끝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팔찌가 사라진 자리에는 얇은 금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벽에 기대어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공기가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팔찌의 차가움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버려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네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 끝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꺼지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처음으로 분노 대신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기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안내 데스크 근처에는 삼각대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복도 끝에서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혜정 재단병원 입양 기록 조작 의혹. TV 자막 속 문장은 짧았지만 병원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이 기자회견을 연대요. 오전 10시에 회의실에서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무겁게 바닥을 눌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윤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야윈 얼굴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저는 윤혜정입니다. 이 병원을 세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오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회의실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양 절차를 조작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입양 서류를 직접 조작하신 겁니까? 병원의 운영 자금과 관련된 은폐는 없습니까? 지금도 그 아이의 행방을 알고 계십니까? 윤혜정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모두 제 몫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기자회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원 홍보팀이 기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팔찌가 없었습니다. 대신 얇은 금속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로 돌아온 유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윤유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불리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은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내 내부망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사장 직무정지 윤혜정 관련 감사 착수. 직원 식당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입양이라니 진짜일까?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뒷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식판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이사회가 긴급히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중년의 남성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재단 전체의 신뢰 문제입니다. 회계감사를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받았습니다. 이미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후원사 세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윤혜정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견된 듯 했습니다. 유진은 문 밖에서 그 회의를 지켜보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 병원 로고가 새겨진 벽면을 향했습니다. 윤 파운데이션 신스 1988. 이 병원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그 이름이 병원의 가장 큰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의 TV에서는 여전히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혜정 이사장, 입양 기록 조작 인정. 보건당국, 재단 감사 착수. 유진은 의자에 앉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맞잡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은주 씨 305호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유진은 곧장 복도를 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혜정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산소포화도 모니터의 숫자가 불안하게 깜빡였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습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흉부 압박 준비해 주세요.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몇 초간의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음이 멈춘 순간 윤혜정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은 손끝을 떨며 노모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윤혜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유진의 귀에는 여전히 기계음의 잔향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가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순간 거짓의 시간도 함께 멈췄다. 그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유진은 잠시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창문에 작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사라진 이름들의 흔적 같았습니다. 노모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공식 부고도 재단 명의의 조화도 없었습니다. 빈소 한켠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깃든 세월은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윤혜정은 장례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조문객을 맞으며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애도의 순간보다 묵묵히 향을 피우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드려야 하는군요. 장례가 끝난 뒤 병원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재단 로고가 걸려있던 현관의 간판이 철거되었고 윤혜정의 이름이 적힌 표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후원사 계약 해지, 감사 착수, 자산 동결. 언론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일면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로 옮겨갔고 병원은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벽과 복도,
냄새와 빛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그날 이후 달라졌다는 것을. 305호의 병상은 비워졌고 그 자리는 지금도 환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공간처럼 그 방의 공기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그 방 앞을 지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듣는다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몰랐지만 그녀에겐 가장 자연스러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혜정은 장례 이후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임시 이사장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공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진은 어딘가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소문,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팔찌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혜정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금속의 표면엔 여전히 YJ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무색의 금속이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한 이름이네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며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간호사였습니다. 정은주 씨, 아니 유진 씨. 유진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름을 돌려받으셨다면서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남기셨대요. 정유진으로 다시 서류를 정리하라고. 그 말에 유진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었군요. 병원 복도는 오후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서실로 향했습니다. 이름 변경 서류가 흰 종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정유진. 잉크가 번지며 글자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명란 옆에는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유진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병원 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윤혜정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윤혜정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가 아닌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투병 중이었고 외부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잘 돌아가니? 네. 새로 들어온 환자분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윤혜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유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윤혜정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느리게 섞였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윤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유진아, 사람은 죄로 남지 않아. 기억으로 남을 뿐이야. 유진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짧은 호칭 하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혜정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딸의 이름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심은 남는다. 그 문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아래를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이군요. 저녁이 되자 병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하늘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한겨울 내내 얼어있던 병원 앞 정원의 흙이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흙을 밀어 올렸고 바람은 먼지를 걷어내듯 천천히 복도를 스쳤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차례로 퇴근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뒤로 새로 교대하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 병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로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새로 바뀐 간판이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머모리얼 하스피털. 윤혜정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뜻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팔찌 하나와 오래된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아, 이 아이만은 꼭 지켜줘. 유진은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문장의 주인공은 이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든 누군가에게 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행정동에는 새로운 표식이 붙었습니다. 윤혜정 재단 기록 복원 및 윤리위원회. 유진은 그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되돌리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업무는 오래된 파일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철제 선반 위에 먼지가 내려앉은 서류철들이 나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장갑을 끼고 한 권씩 꺼냈습니다. 서류의 모서리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구겨진 부분을 손끝으로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문서 중에는 1988년의 입양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덧칠되어 있었고 잉크가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위에 새로운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기록 복원 완료. 잉크가 퍼지며 서류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 중앙에 앉았습니다. 위원들은 대부분 젊은 의료진과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지 않고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지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피하지 않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는 감추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 윤혜정이 바라던 책임의 형태가 이제 다른 세대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 유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을 떠먹었습니다. 바깥 정원에는 환자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활 치료를 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작은 보행기를 밀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이 자라나는 곳이구나. 오후에는 재단 보건팀이 병원 내 기록실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윤혜정의 젊은 시절 사진이 몇 장 발견되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보관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우리 병원의 일부로 남겠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분을 용서하신 겁니까? 유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저녁 무렵 병원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하나둘 꺼졌고 로비의 전광판에는 병원 슬로건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심은 남는다. 유진은 로비 한가운데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윤혜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말이 병원의 시작이 되겠네요. 퇴근길 유진은 다시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 가까이 다가가 병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마다 불빛이 점점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병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람이 팔소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리움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목을 만졌습니다. 팔찌가 없어진 자리엔 옅은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기억의 무늬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의 이름으로 이 병원을 지켜가겠습니다. 늦봄의 바람이 병원 정원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꽃이 모두 진 자리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복도 끝 창문을 열고 잠시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맞는 바람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새벽 근무표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인사를 남겼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회진 있으십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명패에는 더 이상 대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원장 정유진.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온 이름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자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을 환히 비쳤습니다. 새로 교체된 안내 데스크 뒤에는 한 줄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심은 남는다. 그 문장은 이제 병원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그 아래에 걸린 윤혜정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의외로 젊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예전엔 두려움으로만 보였던 얼굴이 이제는 고요한 책임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봉사단 아이들이 유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엔 어르신 봉사 갑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 병원의 새로운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의료 기록의 복원과 환자 데이터의 보호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지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진은 305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일반 병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입원한 아이가 작은 로봇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말순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전 자신이 잃었던 온기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유진은 선반 위의 액자를 흘깃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혜정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설명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초석을 세운 사람, 그녀의 진심이 남아 있습니다. 유진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살짝 짚었습니다. 이제 그 진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엔 병원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작은 동판이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혜정, 1939-2024. 그 아래에는 덧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다른 누군가의 내일이 된다. 유진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며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원 옥상 쪽에서 한 무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흰깃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이제 내가 혜정이를 지켜줘야 해. 그 말은 환청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유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금빛에서 붉은색으로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화분 하나를 찾아 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팔찌를 묻었던 자리 위로 새싹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 새싹은 이미 작은 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흙을 손끝으로 다듬었습니다. 팔찌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병원은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기록이니까요.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저녁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손을 모아 흙먼지를 털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미세한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흔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켜지고 복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리듬은 누군가의 욕망이 아닌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박동이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건 이 병원도 이름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진심이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노을빛이 얼굴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팔찌에 각인 YJ가 한순간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것이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병원 앞 정원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간호사들의 인사,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의 긴 호흡처럼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그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병원 입구의 간판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한 사람의 진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걸음을 돌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닫히며 그 그림자는 빗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